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로 이 장이 시작됩니다. 이겁니다. 세상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질 때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변할 수 있는 건 우리 자신뿐이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 부동산 백채 모으기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예요, 이거. 보시면 1년에 하나, 2년에도 하나, 3년에도 하나. 그러면 우리는 3채를 갖고 있죠. 근데 4년에는 2채가 돼요. 왜냐면 1년마다 모으는 돈은 똑같을 텐데 요거의 전세금이 오르기 때문에 이 전세금을 활용해서 같이 주택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면 2채씩 또 사고, 또 그러면 이 6채의 오른 전세금으로 같이 활용해서 3채씩 사고 4채씩 사고 하는 프로젝트죠. 총 20년 동안 100채가 만들어지는 프로젝트예요. 너나위님의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에도 나오는 개념이에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많이 느낀 게,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가 이 책을 정말 많이 참고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아무튼 뭐 부동산을 맞벌이하라, 이 책도 뭐 다른 어떤 책을 참고하겠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똑같이 부자 된 사례가 많으니까 좀 더 이 공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조금의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뭐 내가 소화하는 과정에서는 다르게 소화될 수 있지만, 마치 뭐 적금을 넣는 듯이 매년 부동산을 매입하기 시작해서 100채의 부동산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부동산 한 채의 가격이 1000만원만 올리면, 100채를 가지면 한 채에 1000만원씩만 올라도요, 뭐 10억 원의 수익을 얻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세금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이는 투자를 하면서 많이 해소됐다. 사실 투자를 하다 보면 어떤 세금적 문제, 세금이 버거울 수도 있고 세금적 문제도 받을 수 있는데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멈추지 않는 게. 그 상황에서 어떤 투자가 더 효율적으로 투자인지 조금 모양을 바꾸면서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했던 투자가 이 세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하는 거죠. 세금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또 투자한 부동산의 전세금이 오르면 처음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채당 수익이 들어오는 거죠. 이 단계가 나오는데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게 제가 지금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참고한 방법인데, 저는 뭐 이 책에서 배운 건 아니지만 다 뭐 일맥상통합니다. 1단계는요, 뭐 100채 만들기 1단계예요. 흑자 구조 만들기입니다. 월급쟁이로서 소득을 크게 늘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가를 아무리 잘 받아도 어느 정도의 상한선이 있어요. 그 직급에서 그 상한선을 절대 못 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밖에는 못 올려요. 뭐 사업이 아닌 이상. 그래서 너바나님은 선택했다고 해요. 지출을 줄이는 것이라고. 지출을 줄이는 거. 지출을 줄여서 종잣돈을 마련하고요. 그 돈으로 1년에 여러 채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당시 내가 쓴 전략이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말하죠. 2단계는요,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모으고 절약하면서 부동산을 투자하고 다른 어떤 A라는 부동산을 투자하면 나와 A라는 그 수익형 부동산이 같이 매달 돈을 버는 거죠. 그럼 나에게 매달 들어오는 수익은 A과 그리고 내가 원래 버는 것, 이렇게 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맞벌이지만 박봉이었기 때문에 월세 투자를 알아봤다. 상가는 공실일 때 대출 이자와 관리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중심으로 접근했다.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상가 투자를 했다. 상가 투자를 아예 안 한 건 아닙니다. 이를 통해 월세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창출되자 더 이상 투자금을 만들기 위해 월금을 적금하는 시스템이 필요 없게 되었다. 월금을 적금하지 않은 시스템이 필요 없게 되면 삶의 질이 조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투자의 성과를 조금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투자를 조금 더 지속할 수 있겠죠. 쉽게. 계속 힘들게 살면은 지금 내가 이게 뭘 위해서 투자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가끔 회의감이 들기도 해요. 중간중간 뭐 나한테 선물을 하는 밥도 있고 뭐 이런데, 너바나님은 월급을 저금하는 시스템이 필요 없게 만들고 월급을 저금하지 않고 이제 조금 편하게 쓰신 거죠. 3단계는요, 시세 차익형 부동산에 투자하기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을 갖게 되면 월급 이상의 월세를 받는 현금 흐름이 발생했던 점은 감사한 일이었지만, 이걸로 처음 목표한 30억 원을 모으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책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건 너바나님은 상황이 맞는 건지 계속 체크했어요. 하나라는 목표에 이게 맞게 가고 있는지를 가면서 계속 체크했다는 거예요. 사실 월세 수익형에 빠져가지고 계속 그것만 모을 수도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이 자산의 크기가 크게 커지지 않다는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고 시세 차익형 부동산에도 투자하기 시작한 거죠. 워낙 소액으로 하는 투자였기에 모이는 돈의 양이 많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시세 차익형 부동산으로 눈을 돌렸다. 4단계 시스템 확장하기, 제일 중요하죠.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도해서 종잣돈을 불리는 전략은 성장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 이 전략으로 부자가 되려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행운이 꾸준히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나는 한 번 매입한 부동산을 잘 팔지 않는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월급을 통해 생활비가 마련되고 월세를 통해 투자금이 생기며 전세 상승으로 인해 추가 투자금이 생기는 시스템이 구축했기 때문이다. 월급으로는 생활을 하셨대요. 그리고 월세는 투자를 하셨대요. 그리고 전세 상승으로 돈이 추가로 생기면 그것도 추가로 투자를 하신 거예요. 시스템이 완전 구축된 거죠. 나만의 시스템이. 그래서 굳이 부동산을 매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부동산을 100채 정도 소유하게 되면 전세금 상승이나 월세 수익으로 자연스럽게 시스템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이 정도 시스템을 갖게 되면 부동산 투자도 하나의 사업이 되는 것이다. 이 정도 이렇게 100채 정도의 시스템을 굴리면 사람도 엮여 있고 들어오는 돈의 양도 상당하니까 일종의 사업인 거죠. 경매나 이런 것들의 사례가 나옵니다. 사례가 나오는데 이거는 2015년도의 책이다 보니까 지금에는 조금 안 맞는 투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법도 달라지고 사항도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인사이트만 따로 정리해가지고 공유 드릴게요. 현장을 발로 뛰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이 저렴한지 피부로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임장의 중요성이에요. 아무리 손품을 해도요, 직접 가서 보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는 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방에도 매력적인 투자처가 있다는 거예요. 지방에는 투자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편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지방이어야 되냐면 고연봉을 주는 대기업이 위치한 지역이나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만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있는 지역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는요, 좋은 매매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매수 방법이죠. 그리고 투자는요, 외양 좋은 수탉을 고르는 게임이 아니라 볼품은 없더라도 알을 낳는, 그러니까 부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찾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겉이 막 화려해도 입지가 개판이고 막 주위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면 이게 좋은 투자겠어요? 근데 막 겉은 부서져가고 화장실도 엉망이고 그런 건물인데 입지도 엄청 좋고 사람들이 막 유동인구가 엄청 많아요. 그럼 앞으로 이거 리모델링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